생명 시스템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7번. 다음 그림은 전자현미경으로 본 어떤 세포의 단면을 나타낸 모식도래요. 이 세포가 과연 동물 세포일지 아니면 식물 세포일지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먼저 이 세포는 식물 세포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얘가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은 액포라고 하는 애죠. 액포가 존재해요. 그리고 얘 이름 뭐죠? 얘 이름은 엽록체라고 하는 애고, 엽록체가 존재하고, 또 얘 이름 뭐죠? 얘 이름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엽록체, 액포, 세포벽, 이 세 가지 모두 동물 세포에는 없지만 식물 세포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이 전자현미경으로 본 어떤 세포의 단면은 결국에는 식물 세포를 본 단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82번. 어떤 농도의 설탕물에 일정 시간 동안 넣어둔 양파세포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지금 보면 세포가 세포벽과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라 부르죠? 이거 세포벽과 떨어진다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는 설탕물의 농도가 결국에는 이 세포의 농도, 세포 안의 농도와 다르다. 근데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기 때문이다. 높기 때문에 이런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실험이냐면 삼투압 실험이에요. 삼투압 실험.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삼투압이라고 그러고, 지금 얘가 저농도고 바깥에가 고농도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물이 이동하면서 이 세포 자체의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고, 물의 순 이동은 어느 방향으로 많이 일어나냐? 당연히 세포 안에서 밖으로 제일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3번. 이와 같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른 요인이 있을 때 물 분자가 세포물을 통해 용질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다음 83번. 그림은 폐포에서 이루어진 물질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확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확산. 자,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원리를 다음 단어를 이용해 모두 서술하시오. 자,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따라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확산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산이라는 원리는 무슨 원리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질이. 이제 앞에서는 물이라는 액체 성분이 이동했지만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가와 나는 세포와의 경계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나타낸 거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확산을 이용한 건데 가와 나 중에서 페포와 모세혈관과 산소가 이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얘랑 얘 중에 뭘까요? 자, 이거는 가예요, 가. 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이 단백질을 통한 이동은 보통 우리가 뭐라 쓰냐면 단백질은 뭐 능동 수송도 가능하고 확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단순 확산이야. 그냥 확산만 가능해. 확산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소기 때문에 산소는 지금 얘도 똑같이 물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건 맞지만 산소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 이유가 결국에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분자 크기가 크다면 무조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89번. 그림 가는 세포 X를 용액 A에 넣는 과정을 나는 세포 X를 용액 A에 넣는 시간에 따른 세포의 상대적 부피 변화. 자, 상대적 부피가 증가했네요. 이렇다는 거는 세포 크기가 커졌다는 거고, 결국에 이 용액 A랑 세포 X 중에서 용액 A가 저농도고 세포 X가 고농도라서 이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농도인 것은 세포 X 농도다. 세포 X 농도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구간 1에서 시간에 따른 세포 X의 농도 변화를 서술하시오. 1에서 농도 변화. 농도는 점차 감소하여 용액 A와 동일해짐 이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은 T 시점 이후 T 시점에 세포 X에서 일어난 세포를 통한 물의 이동. 물의 이동은 세포 X에서 용액 A로도 가고 용액 A에서 세포 X로도 갑니다. 근데 둘의 양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음 93번 하기 전에 92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어떤 효소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A와 C 플러스 D 중 에너지가 더 높은 것. 자, A가 더 고분자, 얘가 저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분자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더 에너지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일과 같이 고른 까닭을 에너지 출입과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자, 지금 A에서 C 플러스 D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그 물질 자체에 남아있는 에너지 양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A, 상수적 고분자인 A에서 C 플러스 D 저분자로 넘어갈 때 당연히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가 더 높은 건 A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93번. 3번에 효소 유무에 따른 어떤 화학 반응의 에너지 변화래요. 기억부터 리을 알면 잘고요. A에서부터 E까지 골라 쓰세요. 자, 효소가 있을 때 반응열 A,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열도 A. 자, 이 반응열은 어떻게 따지냐면 단순하게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에너지 요 차이 값이 그냥 단순한 반응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 자체에서 에너지 올라간 최대치까지 높이 그래서 있을 때는 더 적은 E, 없을 때는 더 많은 D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8번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거래요. 자, 가는 우리가 이제 전사라고 부르고 나는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나의 과정과 가나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 자, 가나 이름은 확인했고 가는 어디서 일어나냐? 가는 핵에서 일어나고요. 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만드는, 그러니까 즉 아미노산을 만드는 세포 소기관. 핵은 DNA에서 mRNA, mRNA까지 안 배우더라도 RNA로 바꿔주게 되는 이제 전사 과정은 핵에서 일어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된 mRNA의 DNA 주형 가닥의 염기 서열. 자, 주형 가닥이라는 거는 얘가 어떤 걸 보고 전사를 했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 AUG라고 돼 있죠. 그럼 O'이 돼 있으면 보통 O'은 3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되거나 O'이 이렇게 되거나. 근데 지금 보면 AUG가 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아니라 오히려 2번이 주형 가닥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형 가닥의 염기 서열은 이쪽부터 봅시다. T, A, C 그리고 발린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G, U, A 그래서 C, A 발린이 UU네요. 여기 C, A, A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얘가 TAA니까 여기에 AAT가 들어와야 되고 얘랑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UUA 따라서 여기는 CAA에 AA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미노산이 총 20가지가 있죠. 총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위에 4종류의 염기가 일정한 개수만큼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2개든 3개든 4개든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개수가 3개라는 거예요. 1개나 2개가 모이게 되면 1개로는 4가지밖에 못 만들고 2개로는 16가지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개의 염기가 있어야 20가지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의 염기가 결국에는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다음 105번 보면 식물세포 구조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에 거는 우리 세포 막을 표현했죠? 봅시다. A부터 F 일단 먼저 확인해 볼게요. A가 저 점점 여기 있는 이런 애들, 얘네 이름은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고, B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고요. C는 소포체에 해당하는 애고, D는 엽록체라고 하는 애고, E가 핵, F가 골지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자, 기역 세포 소기관. 기역은 뭐죠? 기역 단백질이죠? 얘 인지질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구간은 A 리보솜, 그리고 인지질을 합성하는 구간은 소포체에서 합성이 됩니다. 요거는 어디서 합성이 되는지는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가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세포 소기관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가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이래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전는지, 아니면 화학 에너지가 뭐 열 에너지 이렇게 전는지,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되겠죠. 가에서 막으로 둘러싸이는 세포 소기관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막으로 둘러싸인 애들은 B. 자, B가 미토콘드리아, C 소포체, D 엽록체, E 핵, 그리고 F 골지체까지. 결국에는 리보솜만 빼고 다 되죠. 얘는 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의 일부를 설명한 것이다. A부터 C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을 그림 가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단백질은 A 리보솜에서 만들어져 일부를 C 소포체를 통해 이동하고, 그리고 D 골지체를 거쳐서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D가 아니죠, F죠. 골지체가 F 골지체를 통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요. 순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08번. 그림은 물을 제외한 물질 A와 B가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거래요. 똑같이 확산이에요. 확산인데 A는 촉진, B는 단순 확산. 그래서 이동 원리는 각각 확산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와 B에 해당하는 물질, A는 이온, B는 이제 산소 같은 물질이 있겠죠. 아까 산소는 봤죠? 크기가 작아서 충분히 인지질 이중통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 라고. 자, 그리고 다음 114번. 자, 이거 아까도 계속 봤던 문제죠. NaCl 농도를 받고, 그 다음에 적혈구를 각 용액에 넣은 후에 적혈구의 모양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변화가 없다 라는 거는 농도가 같다, 즉 등장액이다 라는 거고, 니은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가에서 이 안으로 물을 넣어줬다, 즉 저농도, 저장액이라는 소리고, 다는 쭈그러들었다는 거는 안에서 안에서 밖으로 물을 빼줬다는 거니까 여기가 고장액이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을 기준으로 디귿, 니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사람의 적혈구를 등장액인용에 넣었을 때, 즉 가에 넣었을 때 적혈구 모양 변화, 물의 이동을 서술하시오. 자, 모양 변화는 없다. 하지만 물의 이동은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양은 동일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모양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20번. 그림은 화학 반응에서 효소 유무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와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지금 반응물이 보면 더 고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럼 얘가 고분자, 그리고 생성물이 저분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되는 작용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말을 해주고,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 A 플러스 B가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는 B만 있겠죠?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라는 거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3번 볼게요. 그림은 DNA 염기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래요. 자, 왼쪽 첫 번째 염기부터 전사 번역되며 모든 염기가 번역이 됩니다. 자, 2에서 전사된 RNA 염기설 왼쪽부터 전사된대요. 그러면 G, C, U, C, A, G, U, U, G, U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다 쓰래요. 그럼 GGC, 글라이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GGC, UGE, GGU, UUG, GUU 이렇게 되니까 UGA는 어디 있죠? UGA 혹시 CA군요. UCA니까 세린, GGU는 글라이신, UUG는 류신, GUU는 발린.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6번. 그림 칸은 7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래요. 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의 구조. 얘는 이제 DNA죠. 그래서 가에서 펩타이드 결합수.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이 결합, 요걸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줍니다.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의 개수를 세주면 돼요. 그럼 선의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죠? 그리고 2번, 나에서 염기 사이의 상호적 결합에 형성되는 수소 결합 수는, 자, 보통 A랑 T 쪽에는 2개, C랑 G는 3개. 그래서 A, C, T 2개, 3개, 2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죠. 그쵸? 자, 그리고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으면 대장균에서 인슐린 단백질이 협성된다. 그 까닭을 다음 단을 모두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자, 서술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대장균은 동일한 유전암호 체계를 이용합니다. 유전암호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슐린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3염기 조합을 똑같이 쓴다면, 이게 같다면 같은 코돈이 만들어지게 되고
번역을 해서 인슐린 단백질을 똑같이 형성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균에서 인슐린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다음 128번. 그림은 어떤 세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A부터 F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A는 세포벽이겠고요. B는 미토콘드리아, C가 세포막, F가 엽록체, E가 소포체, D가 핵이겠네요. 그래서 식물세포, 동물세포 중 어떤 세포일지 쓰라.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다는 것을 보아 식물세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A 세포벽과 F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34번. 자, 작은 분자를 우리는 이제 저분자라 부르고 큰 분자를 고분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넘어가는 걸 우리는 동화작용, 그리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해주고, 에너지 변화는 보통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 흡수, 나에서는 에너지 방출이라고 써줍니다. 지금 보면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이렇게 이동하죠.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보통 그래프를, 에너지를 이렇게,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 이렇게 변하는 거, 이화작용 반대로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136번. 다음은 이제 두 문제의 답을 차례로 적으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말을 해주죠. 2번. 그림은 어떤 물질대사 반응에서 효소 X가 있을 때 없을 때 에너지 변화 나타나는 거래요.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효소 X가 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거, 즉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기호로 써주면 있을 때도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E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9번. 그림은 주형 가닥 DNA 염기 서열이다. 표는 유전함의 일부이다. 그래서 주형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를 쓰세요. 전사는 왼쪽의 첫 염기부터 오른쪽으로 일어났대요. 그래서 일단 RNA 염기서열부터 써줍니다. A, U, G, C, U,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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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C, A, C, U, A, U, A, A. 그러면 요거대로 이제 종결 코드한 이제 쭉 해주면 AUG, 메사이오닌, CUC, 류신, CCA, 프롤린, ACA, 트레오닌, CUA, 류신, 그리고 UAA 종결 코돈. 종결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은 없기 때문에 안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사이오닌, 류신, 프롤린, 트레오닌, 류신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2번. 다음은 동물세포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A가 골지체, C가 소포체, B가 리보솜, D는 보통 이제 핵막 또는 핵
이라고 이제 말을 해도 돼요. 이제 보통 이제 핵이라고 쓰죠. E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DNA를 합류하며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의 이름은 D, 핵이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기관은 미토콘드리아. 막구조가 아닌 작은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B, 리보솜이죠. 자, 그리고 다음 145번. 가의 세포 소기관을 구분하는 과정이래요. 식물 세포만 존재하는 거 엽록체. 그리고 이게 끝이죠. 엽록체. 그리고 에너지 전환 담당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나머지는 여기랑 이쪽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여기 써주면 되고, C랑 D에 리보솜과 골지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 소기관 중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소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뭐죠? 엽록체죠, 엽록체. 이 기능은 한 단어로 쓰라는 거니까 뭐라 쓰면 되죠? 햇빛을 받아서 이제 하는 광합성을 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8번 표는 생리식염수와 용액 가나의 NaCl 농도. 자, 생리식염수에 넣었을 때는 똑같죠? 근데 A에 넣었을 때, 즉 고정액에 넣었을 때 이렇게 됐고, B에 넣었을 때 저장액. 나는 지금 저장액, 얘 고정액이죠. A에 넣었을 때 지금 밖에서 안쪽으로 물을 넣어줬다 라고 그랬으니까 바깥쪽이 저, 안쪽이 고. 얘는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안쪽이 고, 바깥쪽이 저. 따라서 A가 나, B가 가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A에서는 지금 물이 들어왔죠.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물이 들어옴이라는 것은 저에서 고로 물을 넣어줬다라는 거. 물이 빠져나갔던 거는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안쪽이 저, 바깥쪽이 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서 고로 물을 방출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150번 효소 작용에 따라 나타낸 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모두 수술하시오. 자, 이거는 뭐라 쓰면 되냐면, 효소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짐 따라서 기질 특이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제 고유한 입체 구조에만, 그러니까 특정 기질 특이성 때문에 특정 효소와 특정 기질만이 반응을 할 수 있고, 효소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4번 그림은 단백질 X의 일부가 생명주식 원리에 따라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래요. DNA가 RNA로 변하는 거 전사, RNA가 단백질로 변하는 거 번역. 지금 AUG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주형 가닥이죠. 그래서 여기는 UAC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UAC고, 그래서 가는 전사 번역이라는 거 썼고, 가는 핵에서 일어나고 나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요. 위 그림을 참고하여 합성된 단백질 X의 일부가 내기하면서 구성되는 이유는 AUG, CGG, UAC, UUA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8번. 다음은 낙무에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과정이 나타낸 거래요. 자, 생기는 원인. 원인은 특정 염기가 다른 염기로 변화했기 때문에, 뭐 이제 유전자 이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2번 남모형 적혈 빈혈증 증상에 대해 서술하세요. 자, 이 남모형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능력이, 운반 기능이 떨어져 심한 빈혈이 생긴다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